반갑습니다. 우리 우성고등학교 2학년 여러분들, 상당히 복잡한 시간을 보내고 있죠. 지금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이만저만 여러분들도 불편한 일이 한두 개가 아닐 텐데, 우선 영상 업로드가 일단 늦어지게 된 점 여러분들한테 정말 미안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쌤이 학교 오늘 출근해서 이런저런 코로나 관련된 업무들 그리고 관련 회의들 하다 보니까 시계 보입니까? 벌써 3시입니다. 3시. 3시면 사실 이제 7교시 시작할 때고 좀 있으면 학교를 마쳐야 될 텐데 이제서야 쌤이 조금 틈이 나서 강의 촬영을 이제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2개 정도 연달아서 찍고 내일 또 추가로 뭐 하나 정도 더 찍을 수 있으면 찍고 해서 이번 주 내내 온라인 수업으로 이렇게 강의 영상을 올리는 거고, 마지막 시간은 우리가 실시간으로 선생님이 출첵하고 수업 진행하는 걸로 그런 식으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요거 들어가기 전에 쌤이 수행평가 관련해서 못 들었던 반 친구들이 있기 때문에 조금 안내를 좀 할게요. 여기다가 좀 적을게요. 이거 마무리 초성 퀴즈를 한다는 거 아닙니다. 한다는 게 아니라 수행평가가 좀 바뀌었어요. 우리 지금 필기노트 막 하고 있었죠. 필기노트. 이게 사실 포트폴리오로 쌤이 분류를 했었거든요. 포트폴리오로 분류를 해놨었는데 그 위에 감사가 있었어요. 감사. 그러니까 우리 학교가 잘 운영되고 있나, 뭐 돈은 딴 데 함부로 쓴 데가 없나, 수업은 잘 이루어지고 있나, 평가 계획서는 철저히 잘 지키고 있나, 이런 것들을 확인하는 감사 기간이 있었는데 외부에서 감사 단체가 와서 학교에 왜 영화나 드라마 같은 데 보면 막 이렇게 들고 가는 거 있죠. 그 정도까지 막 심각한 건 아니었지만 그래서 감사가 있었는데, 그때 선생님의 이 포트폴리오 이 파트가 자칫 잘못하다가 태도 평가로만 단정 짓고 끝나버릴 수가 있다. 어떤 학생의 과정이나 성장 과정을 볼 수가 없다 라는 의견이 있어서 삭제라는 명을 받아서 이게 없어졌어요. 수행평가에서. 너무너무 죄송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적고 있던 필기노트가 더 이상 수행평가는 아니다. 그럼 수행평가가 뭘로 됐냐? 가로 세로는 뭐라 하죠? 이거 십자말풀이, 크로스워드, 십자말풀이 문제 만들기로 바뀌었어요. 어떤 식으로 되는 거냐면 그냥 뭐 예를 들어서 현, 무, 암 이렇게 있다. 여기 위에다가 화, 강, 암 이렇게 놓고 이 가로 열쇠 1번, 이게 세로 열쇠 기억해서 가로 1번, 가로 열쇠 1번, 뭐 화산암의 한 종류로 SiO2 함량이 52% 미만인 암석, 이렇게 현무암이죠. 또 쭉 있고 세로 열쇠 기억, 심성암의 뭐 한 부분으로 SiO2 함량이 62% 이상인 암석, 그게 화강암이죠. 이렇게 이러한 문제를 여러분들이 만드는 건데 수업 시간에 쌤이 용지를 나눠줄 거예요. 그 용지에 여러분들 손으로 일일이 적으면 되는 거예요. 그냥 물론 교과서랑 참고서 우리 보충교재 있죠? 봐도 됩니다. 열어놓고 여러분들이 거기서 원하는 단어들을 골라서 쓰는 거예요. 평가 기준은 뭐 크게 어렵지 않고 이렇게 가로와 세로가 한 번 겹치는 거, 이게 4번 이상, 그다음에 이렇게 뭐 가로와 세로가 2번 이상 겹치는 거, 2번도 되고 3번도 되고 어쨌든 요거 3번 이상, 이렇게 하면 그냥 만점을 주려고 합니다. 급하게 수정하는 수행평가다 보니까 또 많이 어려우면 여러분들한테 부담될 것 같아가지고 이렇게 사실은 쌤은 요 포트폴리오 필기노트를 쭉 수행평가를 하고 여러분들 수행평가 끝나고 나서도 여러분들의 하나의 재산으로 좀 됐으면 좋겠다. 도랑치고 가지 잡고 일석이조 약간 이런 느낌으로 해드리고 싶었는데 감사 기관에서 하지 말라라고 오더가 떨어졌기 때문에 선생님은 삭제를 하였다. 그래서 이걸로 바뀌었다. 가로 세로 문제 만들기로. 근데 그러면은 쌤 요 포트폴리오 이거 지금 적고 있던 건 어떻게 돼요? 수행평가 요소는 아니지만 여러분들이 꾸준히 성실하게 적는 모습을 보여준다면 그게 다 그 생기부
교과 세부 교세 특기사항에 적는데 충분히 반영될 수 있겠죠. 여러분들이 어느 부분에 조금 더 재미를 느꼈고 어디가 필기가 좀 더 깔끔했고 그런 산출물을 여러분들이 들고 있다는 것 자체가 나중에 시간이 지났을 때 그냥 여러분들 미래에도 도움이 될 거고 혹시 지구과학 관련 혹은 대기과학, 지질과학, 뭐 천문학 이런 데 관련된 학과에 진출한다면 면접 때 그냥 들고 가서 제가 정리한 노트입니다라고 보여주는 것만으로도 충분한 무기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수행평가 요소는 반영 안 되지만 여러분들에게 분명히 도움될 것이다. 교세특이든 기타 등등 행동발달 특성이든 어디든 간에 쌤이 꼭 적어주도록 할 거니까 포기하지 말고 이 노트는 꼭 적도록 합시다. 우리 알겠죠? 수행평가는 아니지만 수행평가가 아니라고 해서 안 한다라고 하면 그건 더 오히려 평가에서 안 좋게 볼 수도 있습니다. 쌤이 교세특이 뭐야 얘 성실하게 적다가 왜 안 써? 이렇게 볼 수도 있기 때문에 그리고 쌤이 낮은 등급부터 시작해서 높은 등급까지 올라갔을 있었던 비결이 그거라고 했죠. 단관화 노트 여러분들도 여러분 손으로 만들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수행평가 하나가 추가로 쌤이 지난 시간에 저번에 얘기했죠. 음양측시법 통해서 해저지형 파악하는 거를 다른 단원과 조금 연계해서 할 것이다 했던 게 원래 다음 주나 그 다음 주에 진행하려고 했었는데 이 온라인 사태가 아니라 온라인 수업 기간이 어떻게 변동될지 모르기 때문에 아직은 잠정적으로 연기해 놓겠습니다. 수행평가에 대한 부담까지 온라인 기간에 드리고 싶지 않기 때문에 이거는 다음에 결과가 정해지고 나면 쌤이 어떤 방식으로 어떻게 진행할 거다라는 것을 확실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알겠죠? 대략적인 틀은 음양측시법이 관련되어 있다. 그 다음에 해저지형에서 뭐 음양측시법뿐만 아니라 뭐 해령 해구 주변의 특징 같은 것들 이런 것들을 그러니까 자료가 하나의 자료만 주어졌을 뿐인데 그걸로 여러분들이 다 해석해내는 그런 능력이 조금 필요할 겁니다. 알겠죠? 또 오래돼서 안 되죠. 설명을 오래 해버려가지고 일단 그리고 지난 시간에 수업을 듣다가 갑자기 멈춘 반이 있어가지고 요 복습 빠르게 하고 갈게요. 복습 빠르게 갑니다. 우리나라의 화성암 지형. 화성암 지형은 크게 심성암과 화산암으로 나뉩니다. 화산암. 글씨 왜 이러죠? 화산암, 심성암과 화산암으로 나뉩니다. 화산암은 그냥 현무암이랑 똑같죠? 보통 나오면 다 현무암입니다. 요 지역은 제주도, 강원도처럼 뿐만 아니라 외우는 방법이 있었죠. 어떻게? 백제가 한철이구나. 덜덜. 이렇게 외우는 방법이 있다 했죠. 백두산, 제주도, 철원에 있는 한탄강, 또 혹은 한라산, 제주도에 있는 한라산 이렇게 봐도 되고 어쨌든 한탄강. 그 다음에 독도와 울릉도는 당연히 같이 간다라고 했어요. 독도, 울릉도. 그러니까 백제가 한철이구나. 덜덜. 백제, 한철, 덜덜. 백두산, 제주도, 철원에 있는 한탄강, 독도가 우리나라에 있는 현무암 지형이다. 즉 화산암 지형이다. 얘들의 특징은 주상절리가 잘 나타난다는 것이다. 이렇게 주상절리가 잘 나타난다. 그 다음에 한라산은 순상화산이다. 용암 동굴도 있다. 한탄강에는 용암 대지가 잘 형성되어 있다. 이렇게 주상절리에 대한 설명은 여기 나와 있습니다. 그림은 요 그림 참고하면 돼요. 급격하게 식을 때 형성되는 절리 하면 틈이에요. 틈. 암석의 틈. 다음 화강암 지형. 화강암은 지하 깊숙한 곳에서 형성된 거죠. 그러니까 즉 심성암이네요. 심성암. 심성암 지형은 북한산 여기 적혀있는 북한산, 설악산 말고도 또 외우는 방법이 있다 했어요. 쌤이. 어떻게 외운다? 화강암 지형은 어떻게 외운다? 심심하니까. 화강암 즉 심성암이죠. 심성암은 심심하다. 심심하니까 북한에 있는 설인하면 알죠? 눈에 사는 설인이 불금을 즐기러 나왔다. 언제까지? 월요일까지. 요거는 살짝 안 외워도 된다 그랬습니다. 복습 겸 지금 보고 있는 거예요. 알겠죠? 북한 하면 북한산. 얘는 북한산 하나 통째로. 설 하면 설악산. 인 하면 인왕산. 불 하면 불암산. 금 하면 금강산.
월 하면 월출산. 이렇게 월출산이에요. 월출산. 월출. 월출산. 이렇게 심성암 제공은 전부 다 산이에요. 산. 북한산, 설악산, 인왕산, 불암산, 금강산, 월출산. 이해됐죠? 이렇게 산에서 화강암 지형이 두드러지게 나타난다. 앞에 있었던 하산암, 백제, 한철, 덜덜이랑 요 북한산이 붉으면 적어도 적어놓고 외워야 되겠죠. 문제 자주 나옵니다. 암기하고 있으면 무조건 맞추는 문제. 북한산과 설악산 둘 다 어느 지역? 중생대. 어느 시대? 중생대. 참고로 앞에 있던 요 화강암, 화산암 지역, 현무암 지역은 그냥 필기해 놓으세요. 신생대 때 다 형성되었습니다. 신생대 때 하산 폭발로 인해서 형성된 게 현무암 지형이고 뒤에 있는 화강암 지형은 전부 다 중생대 지역. 즉 심상암은 중생대 때 형성되었다. 특징으로는 판상전리가 관측된다. 판상전리 옆에 설명 또 나와 있습니다. 대략적으로 알아보면 지하 깊은 곳에 지하 깊은 곳에 이렇게 마그마가 식어서 화강암이 되었어요. 심성암이 되었을 때 이때는 지하 깊은 곳에 있으니까 바깥에서 누르는 힘, 강력한 압력과 안쪽에서 누르는 강력한 압력이 서로 동일하겠죠. 그러니까 이런 형태를 유지하면서 지금 버티면서 굳었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오랜 시간이 지나서 이 내부에 있던 심성암이 바깥으로 드러나게 됩니다. 뭐 위에 있는 요 지층이 깎여서 드러난 걸 수도 있고 아니면 얘가 그냥 자체적으로 슉 하고 융기를 했을 수도 있고 어쨌든 땅 위로 올라오면 위에 덮고 있던 이제 돌리가 없어졌죠. 그럼 압력이 굉장히 약해질 거란 말이죠. 이렇게 약하게. 그러면은 바깥 안쪽에서 바깥으로 미는 힘이 더 세니까 얘가 양파 껍질 벗겨지듯이 양파처럼 쩍쩍 하고 한 겹씩 한 겹씩 떨어지게 됩니다. 한 겹씩 이렇게 톡톡톡 떨어져 나와요. 그게 판 모양의 전리다라고 해서 판상전리다라고 부르게 됩니다. 여기까지가 우리 지난 시간에 했던 내용이에요. 그러고 나서 우리 뒤에 있는 스피드 퀴즈 요거 했었었는데 못한 반도 있죠. 못한 반은 쌤이 꼭 기회를 만들어 가지고 그때 걸었던 상품 주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A반이 못했었나요? 쌤 기억으로는 A반이 못했었던 것 같은데 어쨌든 쌤이 꼭 기회를 봐서 여러분들에게 상품 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가리고 안 보이겠죠? 오케이 너 어디까지 갔나? 이제 2단원 들어갑니다. 쌤이 우리 지구상에서 가장 진도가 느린 민병성 쌤이 드디어 2단원이 되었어요. 장작 우리 개강이란다. 개학한 지 한 달 만에 1단원이 끝났죠. 굉장히 꼼꼼하고 촘촘하게 했으니까 지구과학 포기하지 말고 끝까지 하라는 의미에서 쌤이 굉장히 천천히 그리고 굉장히 자세하게 여러분들한테 안내했으니까 여러분들 잘 따라와 주고요. 이제 2단원 본격적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이 출제 포인트 필기해야겠죠. 2단원 지구의 역사 파트에서는 첫 번째 지질구조와 퇴적환경이라는 것을 다루는데 거기서 이렇게가 나온다. 퇴적암을 어떻게 분류하는지, 퇴적구조는 어떻게 되는지, 우리나라에 있는 퇴적암 지형은 어떻게 되는지 이렇게. 요거는 그냥 1시간도 안 걸려서 땡 하고 끝낼 수 있어요. 수업을 잠깐만요. 여러분 얼마나 시간이 흘렀는지 보려고. 13분 그러면은 30분까지 하면 약 한 30분 하는 거죠. 30분에서 35분에 무조건 마치도록 한번 해볼게요. 쌤 맨날 30분만 한다 해놓고 43분, 44분 이러잖아요 라는 의견이 너무 많아가지고 쌤도 한번 최대한 빨리 좀 줄여보도록 하겠습니다. 다 필기했으리라 믿습니다. 먼저 퇴적암이 어떻게 생성되는지 볼 거예요. 어떻게 생성되는지 다 알고 있습니다. 우리 그 중학 EBS EBS란다. 쌤이 중학교 과학 1, 2, 3강에 요거 올려놨어요. 퇴적암 어떻게 생성되는지 맞죠? 처음에는 요 속성작용까지 거쳐야 됩니다. 처음에 퇴적암이 형성될 때 뚜루루루 해서 쇄설물이 먼저 형성이 되어야 된다. 그러니까 퇴적암이 되기 위한 알갱이가 필요한 거죠. 퇴적암이란 위에 있는 것처럼 퇴적물이 쌓인 후 굳어져서 만들어진 암석인데 퇴적물의 종류는 여러 가지가 있지만 이거는 분급과 원마도에 대한 얘기지만 어쨌든 퇴적암이 되려면 퇴적물이 필요한 거죠. 그걸 쇄설물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이해됩니까? 그런 것들이 오랜 시간이 흘러서 한 군데 모이면 퇴적물이 비로소 된다. 처음엔 그냥 알갱이 부스러기인데 바람이나 물 같은 걸 타고 흘러서 한 군데 모여 있으면 그게 곧 퇴적물이 된다.
그 다음에 압력이나 기타 등등 위에서 다른 퇴적물들이 꾹꾹 눌러주는 다져짐 작용을 거치고 나면 퇴적함이 생성되는데 단순히 그냥 다져지기만 해서는 퇴적함이 생성 안 된다 그랬어요. 맞죠? 사이사이에 시멘트 물질이 막 발라져야 된다. 그것이 바로 속성작용이라 불린다. 그 중에서도 교결작용, 교결 물질이 들어가서 사이사이 빈 공간을 채워주는 시멘트를 바르는 것이 바로 교결작용이다. 속성작용이 그냥 퇴적물이 암석화가 되는 과정이에요. 속성작용이 곧 퇴적물들이 암석이 되기 위한 과정이에요. 그러려면 총 두 가지 단계를 거쳐야 되는데 첫 번째로 다져짐 작용, 두 번째로 교결 작용, 끈끈하게 이어주는 작용. 꾹꾹 누르고 차곡차곡 쌓고 사이사이 시멘트 발라줘야 된다 라고 했던 거 기억나죠? 내용들은 여러분들이 쭉 읽어봐도 충분히 무방합니다. 쌓이면서 압력을 받아서 빈 공간이 줄어든다. 그래도 어느 정도 빈 공간이 있는데 그 빈 공간을 지하수 속에 있는 교결 물질들이 침투해가지고 사이사이 잘 붙여준다. 그래서 퇴적함이 형성된다. 꼭 읽어봐야 됩니다. 쌤이 이렇게 언급하고 넘어갔다 해서 모르면 안 돼요, 여러분들은. 그 다음에 옆에 요 내용 잠깐 보려고. 공극률. 이게 사실 그 지구과학 1에서는 이제 빠진 내용이에요. 원래 공극률, 공극, 투수율 이런 걸로 문제를 많이 냈었는데 그래도 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왜냐면 언급이 됐으니까 언제 한번 부스탱이에서 나올 줄 몰라요. 왜냐면 언급이 돼 있으니까 ABS 교재. 공극과 공극률. 공극은 빌공자예요. 그러니까 빈 구멍이라 생각하면 돼요. 여기 있는 이런 것들을 다 공극이라고 해요. 그냥 틈, 구멍 그 자체를 그냥 공극이라 해요. 공극률은 공극이 얼마만큼 차지하는가에 대한 비율이죠. 그게 전체 부피 중에서 공극이 차지하는 부피비를 공극률이란다. 그럼 이게 있어요. 공극이 크면 꼭 공극률이 크냐? 그건 그렇지 않아요. 예를 들어서 이렇게 있을 때 공극 되게 굉장히 큰 거죠. 거의 암석 알갱이만 하죠. 빈 공간이 큰데 공극률은 또 이거 전체 분의 요만큼 부피가 될 건데 이런 거 있어요. 알갱이들인데 막 촘촘하게 있어요. 그래서 가까이서 보면 그냥 알갱이밖에 안 보여요. 근데 자세히 들어봤더니 알갱이 크기랑 공극 크기랑 똑같게 이런 식으로 알갱이 옆에 공극, 알갱이 옆에 공극 이런 식으로 그림 잘 안 보이죠? 확대해서 보면 이런 식으로 될 수도 있다는 거죠. 알갱이 크기랑 공극 크기랑 비슷비슷하게 막 갈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럼 이렇게 되면 공극 자체의 크기는 작지만 전체 부피 중에 이것이 차지하는 비율은 알갱이랑 비슷비슷하게 차지할 거죠. 그럼 공극률이 굉장히 클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꼭 공극이 크다고 해서 공극률이 무조건 큰 건 아니다. 이해됩니까? 비율이니까. 공극이 작지만 많이 있으면, 공극이 굉장히 많으면 작지만 그럼 부피는 커지겠죠. 그러면 공극률은 커질 수도 있다라는 것. 공극과 공극률 헷갈리지 않도록 합니다. 알겠죠? 그냥 대략적으로 설명했고, 그다음 이 퇴적함의 분류가 아까 쌤이 말했던 출제 포인트 중 하나죠. 퇴적함을 크게 세 가지로 나눌 수 있다. 요 세 가지를 구분할 수 있어야 되고 어떤 특징이 있는지를 알아야 하며 예시들까지 알아야 합니다. 이해됐죠? 퇴적함은 뭐에 따라서 분류한다? 원인에 따라서 분류한다. 어떻게 만들어졌는지. 화강암은 화학 조성에 따라서도 분류했고 입자의 크기에 따라서도 분류했죠. 입자의 크기가 곧 생성 장소였고 화학 조성이 곧 색이었죠. 이해됩니까? 검은색이냐 밝은색이냐 이게 곧 화학 조성의 차이였고 입자가 크냐 작냐 이게 지하 깊은 곳이었냐 지표면에서 형성되었냐 라는 게 화강암의 분류였다면 여기 있는 퇴적암의 분류는 생성 원인 어떻게 만들어졌니에 따라서 분류를 할 수 있다는 거죠. 이해됐습니까? 크게 쇠설성 퇴적암과 화학적 퇴적암, 유기적 퇴적암 이렇게 분류를 할 수 있습니다. 쇠설성 먼저 볼게요. 쇠설성은 점토나 모래, 자갈 등 기존의 암석이 깎여서 생긴 퇴적물들이 만들어진 것이에요. 기존에 원래 암석이 단단한 화강암이나 변성암 같은 물질이 암석이 있었어요. 근데 요 놈이 비나 바람 떼굴떼굴 구르면서 어디 부딪혔다가 깨지면서 나무가 막 갉아먹고
그런 과정을 겪으면서 깨진 파편들이 그런 것들을 우리가 세설물이라 부르죠. 그러한 세설물들이 형성된 것을 우리가 세설성 퇴적암이라고 불러요. 추가로 그냥 화산 세설물도 있어요. 화산 활동으로 나오는 것을 그냥 화산 세설물이라 부릅니다. 화산재, 화산탄, 화산암계, 화산 물질이 펑 하고 나왔을 때 흘러나가는 용암 말고 기타 등등 작은 부속품들을 우리가 화산 세설물이라고 하는데, 얘도 세설물이기 때문에 얘가 굳어서 만들어진 암석도 세설성 퇴적암에 분류가 되겠네요. 됐습니까? 벌써 시간이 한 5분밖에 안 남았죠. 퇴적암 분류하고 수업 끝내야 될 수도 있겠네요. 갈 길이 산더미인데 큰일 났네. 볼게요. 요거를 쭉 외우고 있어요. 요거를. 요 두 개 각각 비교. 어떻게 비교되냐? 자갈이 쌓여서 형성된, 자갈이 대부분인 암석은 자갈이 한자로 력이거든요. 력. 자갈력 한자니까 역암. 그 자갈들이 각이 뾰족뾰족하게 각져 있으면 각력암. 이름 외우기 쉽죠? 각각의 특징을 한자로 그냥 쓰면 되는 거예요. 모래 한자로 모래 사자 해서 사암. 실트나 점토, 진흙이죠. 진흙. 뻘 니자가 있어요. 니 한자로. 그래서 그냥 이암이라고 부르고 셰일이라고 부르는데, 둘의 차이점은 층리가 있냐 없냐예요. 층리가 없으면 이암이고 있으면 셰일이고 이렇게 불려요. 둘 다 실트나 점토처럼 엄청 가는, 실트나 점토는 그냥 우리 모래보다 더, 저기 운동장에 있는 모래보다 더 가는, 그러니까 그냥 미숫가루 같은 거죠. 미숫가루 같은 거. 진흙, 되게 얇은 그런 것들은 이암과 셰일이 되는데, 층리가 있으면 셰일, 없으면 이암 이렇게 되는데, 층리가 뭐예요? 는 다음에 또 설명해 드릴게요. 일단 체크만 해놓읍시다. 층리가 있냐 없냐 이렇게. 그 다음에 화산재가 쌓여서 형성된 것은 응해암. 요건 알고 있을 거라 봐요. 응해암 하면 그냥 화산재가 쌓여서 얘도 세설성 퇴적암이구나. 그 다음에 화산탄, 화산암계 이런 것들이 크기에 따른 분류예요. 화산탄이나 화산암계는 약간 크기가 큰 놈들이에요. 화산재에 비해서 좀 지름이 큰, 여기 이 뭐지? 위에 있는 세설성 퇴적암으로 치면 자갈 같은 파트를 맡고 있는 게 이 화산탄과 화산암계예요. 자갈이 조금 굵직굵직하죠. 자갈은 조금 물론 작은 자갈도 있지만 굵직굵직한 것들 우리가 자갈이라는데, 화산활동으로 그 정도의 크기가 되는 애들이 뻥 하고 나오면 그것들이 퇴적돼서 만들어진 암석을 집계암이라고 부른답니다. 여기 사이에 사실 화산역이 있어요. 화산역. 이건 몰라도 된다고 생각합니다. 교과서에는 나와 있어요. 알아놓읍시다. 화산역이 있어요. 화산재, 화산력, 화산탄과 화산암계. 화산력이 쌓여서 형성된 암석을 라필리 응해암이라고 불러요. 라필리 응해암. 요건 하나 적어 놓읍시다. 입자 크기가 화산재가 제일 작고, 그 다음 화산력, 그 다음 화산탄, 화산암계가 제일 크다. 암석은 응해암, 라필리 응해암, 직계암. 위에도 세설성 퇴적암 중에서도 그냥 일반적으로 봤을 때 실트 점토가 가장 크기가 작고, 퇴적물의 크기가 제일 작고, 그 다음 모래, 그 다음 자갈이다. 생성되는 암석은 이암, 셰일, 사암, 여감이나 강력암이다. 이암, 셰일은 층리 존재 유무에 따라서 구분한다. 여감, 강력암은 각진 돌멩이냐 동글동글한 돌멩이냐 이렇게. 이해됐습니까? 필기 해놓을 사람 필기 꼭 해놓읍시다. 이제 수행평가가 아니지만 이런 것들이 다 여러분들의 하나의 그 노하우가 되는 거죠. 스킬들이. 지울게요. 다른 것도 필기해야 되니까. 그 다음 이어서 이제 화학적 퇴적암 볼 거예요. 화학적 퇴적암. 화학적 퇴적암은 화학 작용에 의해서 암석들이 형성될 때 우리가 화학적 퇴적암이라고 불러요. 대표적인 예가 우리 침전 반응 들어봤습니까? 화학 물질에서 뭐랑 빡 했을 때 앙금 생성되면서 뿅 이렇게 침전되죠. 그런 것처럼 침전이 되어서 화학적으로 어떤 물질이 침전이 되거나, 원래는 없었는데 물이 갑자기 점점 증발하면서 생성되는 것을 우리가 화학적 퇴적암이라고 불러요. 둘 다 결국 하나는 물이 있어도 침전되는 것이고, 하나는 물이 날아감으로써 침전되면서 형성되는 것이다. 크게 요 밑에 것까지 알면 좋죠. 대표적인 게 바로 석회암이에요. 석회암. 이건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석회암은 어떻게 형성된다? 화학적 침전 반응에 의해서 생성된다.
물 속에 녹아있는 Ca와 CO3가 이온 반응을 해서 차곡차곡 한 군데에 쌓이게 되면 그게 석회암이 된다. 근데 석회암은 여기 밑에도 있어요. 석회질 생물체에 의한 유기적 퇴적암에도 형성되는데 그건 조금 이따 설명할게요. 어쨌든 석회암은 화학적 퇴적암과 유기적 퇴적암 둘 다 속한다. 근데 생성 원인이 달라서 모양도 조금 달라요. 둘 다 똑같은 석회암인데 모양이 좀 다른 상태라는 것. 돌아와서 CaCO3 석회암이 가장 많이 있는 화학적 퇴적암이다. 그 다음에 NaCl 뭡니까? 우리 NaCl 소금이 소금 맞습니까? 먹으면 짠 소금. 소금도 바다에 있던 게 쫙 말라가지고 소금이 엄청 크게 한 덩어리로 형성되면 암염이라는 그냥 암석으로 불러요. 이해됐습니까? 그 다음에 이런 것들이 침전돼서 형성되는 것은 석고. 우리 석고상 막 소묘하거나 막 깎거나 할 때 쓰는 석고 있죠. 석고가 이런 데서 형성된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유기적 퇴적암. 유기적 하니까 생물의 기운이 나네요. 기운이 있다. 있을 유자, 기운 기자. 우리 같은 생명체들이 그냥 유기체라 부르죠. 기운이 있는 생동적인 기운이 있는 것들이 유기체라 부르고 그런 것들이 죽어서 차곡차곡 쌓이게 된 동식물, 미생물들이 죽어서 그 사체들로 만들어진 퇴적암을 우리가 유기적 퇴적암이라고 부르게 됩니다. 그게 또 대표적으로 석회암이라는 게 있어요. 석회암. 아까 석회암 봤는데 요 석회암은 화학적 퇴적암이기 때문에 모양도 예뻐요. 딱 반질반질하게 화학적으로 잘 빚어져 있는 느낌이라면 이 석회암은 석회질 생물체에 사체 유해들이 남아있는 거거든요. 석회질 생물체라 함은 산호라던가 유공충 아니면 조개, 암모나이트, 조개 껍데기 이런 것들이니까 암석 속에 막 조개 줄무늬 같은 것도 간혹 보이고 산호 그 막 가지 같은 것도 보이고 그래요. 모양이 되게 들쭉날쭉하다. 왜? 어떤 생물체가 어떻게 퇴적됐느냐에 따라서 모양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얘랑 딱 보자마자 구별이 딱 돼요. 둘 다 석회암입니다 라고 했을 때 조금 더 울퉁불퉁하고 막 각져 있고 조개 껍데기가 보이고 하는 것들이 다 여기 유기적 퇴적암에 속하는 석회암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이어서 규질 SI 성분이죠. SI 성분을 갖고 있는 방사능충 같은 것들이 죽어서 형성되면 처트라는 퇴적암이 형성되고요. 마지막으로 식물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석탄 땅에 있는 식물체들이 혹은 바다에 있는 식물체들이 죽어가지고 차곡차곡 시간이 지나서 딱딱해지고 나면 석탄이 된다. 이해됐습니까? 지금 몇 분입니까? 27분이네. 30분 약속을 지키려면 지금쯤 끝내야겠죠? 끝내기 전에 하나만 더 1분, 2분 안에 끝내겠습니다. 여기 뒤에 있는 그림 딱 보고 또 안 믿기죠 여러분들. 쌤 또 칠판 지우는 뒷모습 보니까 또 쌤 저거 또 얼마나 더 오래 하려고. 금방 끝낼게요. 요건 알고 있어야 돼요. 생성 당시에 환경을 유추할 수 있는 것들을 조금 알아야 됩니다. 알 수 있는 게 여기 석회암, 그 다음에 암염, 응해암, 추가로 석탄. 요 퇴적암들은 이런 퇴적암이 존재한다는 것 자체가 이때 당시는 어떤 환경이었겠구나를 알 수 있게끔 해주는 퇴적암들이에요. 나중에 퇴적 구조에 대해서도 배울 건데 이런 구조가 있으면 이런 환경이었구나는 것도 당연히 알아야 되는데 이런 퇴적암이 있을 때도 어떤 환경이구나를 알 수 있어야 돼요. 이거는 그림 밑에다가 필기 꼭 해놓읍시다. 먼저 응해암이 딱 발견됐어요. 그 지역에 어떤 일이 있었을까? 이게 화산재가 쌓여서 형성된 암석이니까 당연히 그렇죠. 화산 폭발이 있었겠죠. 화산 활동이 있었다. 화산 활동이 있었다라는 것을 알려주는 퇴적암이다. 그 다음에 여기 있는 암염이 대표적으로 증발암이에요. 증발암 중에 하나인 암염이 딱 있었다. 증발암의 형태로 암염이 존재했다. 그럼 어떤 환경이었다? 물이 다 빠져나가고 이 소금 덩어리만 남아야 되니까 굉장히 고온이면서 건조했던 환경이었구나 라는 것을 암염이 지시해 준다는 거죠. 이해됐죠? 그 다음에 이 석회암은 그것이 만약에 화학적으로 퇴적된 석회암이라면 화학적 퇴적이 된 석회암이라면
차곡차곡 바다에서 Ca와 CO3가 만나서 막 결합한 게 석회암이라는 거죠. 아, 그럼 얘는 바다 환경이었구나. 바다. 이걸 다른 말로 해성층이라고 불러요. 그때 당시의 환경은 바다, 해성층이었겠구나 라는 거고, 석탄은 그럼 반대로 아까 육지에서 식물들이 막 차곡차곡 퇴적돼서 죽어서 생성된 게 석탄이라 그랬죠. 아, 얘는 육성층이구나. 육지 환경이었구나. 근데 퇴적암은 형성될 때 꼭 물이 조금이라도 있어야 차곡차곡 쌓이면서 위에 그 지각 변동에 의해서 안 깎이고 계속 남아서 차곡차곡 쌓이게 돼요. 그러니까 물이 어느 정도 있는 환경이니까 육성층으로 치면 뭐 호수나 강, 대륙 안에 있는 물이 있는 곳이 있죠. 호수, 강, 빙하 이런 것들. 석탄은 근데 빙하는 안 돼요. 어쨌든 육성층이다라는 것을 알려준다. 이렇게 얘들이. 추가로 요거까지만. 증발함은 고온 건조했거나 아니면 땅이 그냥 솟아 올랐거나, 땅 융기, 여기까지만 해봅시다. 땅 융기. 빼먹을 뻔했네요. 그러니까 원래는 물 안에 있었던 게 땅이 융기되면서 갑자기 바깥으로 튀어나오면 건조해질 수 있겠죠. 오늘 온라인 첫 번째 수업 이걸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또 뒤에 잡소리가 길어지면 여러분들 불편하니까 수업 여기서 마치고 다음 강의에서 뵙겠습니다.